이경자 대표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오늘 이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거의 눈물이 맺힐 정도로 감동받았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 계신 김지현 약사님도 제가 벌써 몇 번에 걸쳐서 벌써 말씀을 들었는데도 오늘도 아주 감동 깊은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전학연의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파워풀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담은 것입니다. 제가 슬라이드 준비했기 때문에 슬라이드 갖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고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헌법 1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한동안 많이 입에 회자됐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시끄럽고 개념도 좀 다의적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앞에 인민민주주의를 넣어야 직성이 풀릴 만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주권자니까 어떻게 하면 주권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오늘날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날은 바로 국회로 통한답니다. 오늘 말 그대로 입법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회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최근 몇 년간에 굉장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국회가 안 돌아가면 일이 안 되더라.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그럼 국회는 잘하느냐? 우리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대변받아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선진국을 100점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1점입니다. 즉 자기들이 받는 보수에 비해서 만들어내는 정책과 법률 이런 것들이 거의 빵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회 현실인 거예요. 19대 국회는 말 그대로 식물국회였고 20대 국회도 5월 31일 날 개원했지만 원구성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권을 좀 제대로 행사하자, 청소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헌법에 청원이라는 26조에 청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두 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권리고 하나는 의무인데 첫 번째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의 문서로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가는 그를 심사해서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권한이고 우리가 잘 행사한다면 국회를 잘 견제하고 또 올바른 국회의원을 세우고 또 잘못된 국회의원은 우리가 경고를 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오프라인 서명을 받게 돼 있고 그리고 그 기준이 상당히 높게 돼 있어서 아까 충북의 학생인권조례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제한을 낮추면 됩니다. 또한 앞으로 모든 것을 온라인 투표를 하는 시대니까 온라인도 가능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정치 체계를 보면 정치 체계는 두 개의 투입이 들어가서 정치 과정을 거쳐서 두 개가 산출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요구와 지지라는 게 들어가서 정책과 법률이라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그 중간이 정치 과정입니다. 아주 간단한 과정이고 이게 정치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요구와 지지가 뭐냐? 우리 전학연의 요구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어떻게 하면 잘 관찰해서 우리가 바라는 정책과 법률로 나오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와 지지는 앞에 보이시는 저런 슬라이드 같습니다. 들고 있는 내용들이 요구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지지 세력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저렇게 모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요구와 지지를 가지고 요구가 bad, 나쁜 거와 그리고 좋은 거가 있을 수가 있고 지지세가 약한 거와 강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지지도 약하고
또 내용도 별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저희가 자주 범하는 실수들인데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지지세가 약해요. 이러고 탁상 공론에 불과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방금 전에 본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요구는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런데 그 세력은 적어도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 부분이 포퓰리즘인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바른 세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바른 세력. 그래서 제가 정세라는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슬라이드를 보면 이미지의 차이점이 하나는 많은 사람이 몰려있고 한 곳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들고 있는 요구사항이 대단히 좋고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구가 좋아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가 약하면 그러면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책과 법률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활동 방향은 이렇게 각계약진하는 식이 아니라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전학연이 출범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다짐과 각오를 다 같이 모여서 외치는 것처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바른 세력으로 우리가 거듭나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각계약진하면 다 지리멸렬하니까 우리는 대동단결해서 일사불란하고 그리고 먼저 승리를 구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요구와 지지를 결집할 거냐?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우파의 각 단체들, 협회들을 보면 전부 다 제각각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활동을 잘 분석을 해보니까 모두 공통적인 활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법 우리 시대다 보니까 다 대국회 활동을 하는 겁니다. 2명짜리 단체도 50명짜리도 1000명짜리 단체도 다 똑같이 대국회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게 돼 있고 지리멸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공통적인 거를 해주면 됩니다. 공통적인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나폴레옹은 다 아시니까 나폴레옹의 군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는 이렇게 사단 그리고 이것이 모여서 군단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단에 전투부대인 기병과 보병이 있고 거기마다 보급을 해주는 보급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별로 해서 전투를 각자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다 보급이라고 하는 것을 끌고 다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급이라는 것은 예전에 말과 소와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것들과 또 사람이 먹일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끌고 다녀야지 되는 겁니다. 대단히 전투 효율이 떨어지는 것들이죠. 근데 이거를 플랫폼 방식으로 만들면 중간에서 보급과 포병 이런 기능을 누군가가 해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부대들은 각자 자기가 잘하는 그걸 우리는 핵심 역량이라고 합니다. 경영학에서. 그거를 하면 됩니다. 보병과 기병. 그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 저희 우파의 작은 단체, 큰 단체 모두가 다 대국회 활동을 하겠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운데서 대국회 활동을 누군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범 사이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사이트에서 청원 어떤 내용을 청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작은 글자와 이미지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청원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바로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명하는 개수가 바로바로 막 올라갑니다. 10만, 20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출력하면 바로 그걸 가지고 국회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청원 오프라인 조직입니다. 이 조직 구성원은 이미 많이 찼습니다. 하지만 오늘 굳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의제,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각 분과위원회는 국회 18개 상임위원회에 1대1 함수관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각 운영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지지세를 결집하는 것, 그리고 의제위원회는 청원서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의제위원회 위원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의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자문위원회에서 분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문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훌륭한 양식이 있는 교수와 연구진들이 각 분야마다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제위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일들을 교육 분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원의 흐름도입니다. 제일 먼저 의제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 쪽으로 우리 교육 분야에 이런 거를 법으로, 이런 거를 정책으로 만들어야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 주세요. 그러면은 분과위원회에서 그 안에 있는 교문위에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그 요구를 보내줍니다. 아까 그 정세에서 그런 바른 요구인 거죠. 그걸 보내줍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보하고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는 그런 요구사항인 거죠. 그럼 이걸 다시 기획위원회에서 보내서 기획위원회에서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대국회 활동을 하거든요. 운영위원회로 보내면 전학위원 또 전학위원이 하는 다른 단체들 저희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와 법치주의와 이런 거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투표로 힘을 모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를 모아줍니다. 그럼 그렇게 모아진 세를 국회 교문위로 국회의원 한 명의 청원 소개를 받아서 조정심사위로 보내고 그러면 국회 상임 교문위겠죠. 교문위에 보냅니다. 그래서 교문위에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서명을 받아보니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50만 명이나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여야 간사들이 있으니까 국회 안에서 세미나를 열어봅시다. 심포지움을 해봅시다. 컨퍼런스를 해봅시다. 기자들 불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부족한 입법 능력을 국회의원이라는 게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군가는 회계를 하고 누군가는 차를 운전하고 정책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회계감사처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 정책보좌 능력을 보완해 주지만 우리는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별도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보좌 능력이 떨어져요. 그거를 저희 자문위원들이 계속 국회의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면서 설명하면서 설득할 수 있습니다. 국회 정책 보좌 능력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뜻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키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교문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아까 요구와 지지에서 1년의 정치 과정을 거쳐서 정책과 법률로 나오게 됩니다. 저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리창이 깨졌으면 바로바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한 장이 깨졌을 때 내부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나도 껴도 괜찮은 것 같아. 다들 돌멩이를 집어서 던지는 겁니다. 그럼 모든 유리창이 다 깨집니다. 성벽이 허물어졌으면 성벽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불침법을 쓰면서도 성벽을 재건해야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방관자가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만 하더라도 애국자고 다 뜻을 함께해서 정성을 함께해서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월남 패망의 원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한 말씀 하셨는데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사진이죠. 여러분 월남이 패망한 것은 그 사회에 지식인이 없어서 패망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비겁한 지식인은 많은데 용기 있는 애국자가 없으면 어느 나라든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월남은 최근세사에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힘을 모아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교육 현장은 지금 전쟁 중인 겁니다. 어떤 교과서인데요. 교과서에 보면 저런 내용은 10여 페이지씩 다루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이 누군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자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저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인 겁니다. 지금. 이게 역사 교과서 문제고요.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 문제고 동성애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역사 교과서와 학생 인권 조례와 동성애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단체는 동성애야. 우리는 동성애만 잘하면 돼. 네, 물론 잘해야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핵심 역량을 잘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함께 세를 모아줄 때는 다 같이 세를 같이 모아줘야 같이 서명도 해주고 같이 항의 시위도 해주고 네, 1,000원이든 5,000원이든 성금도 보내주고 네, 우리가 애국하는 길이 다른데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못된 세력으로부터 우리 바른 세력, 바르다는 것을 저는 진선미로 표현해 봤습니다. 정말 참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세라고 썼는데 저는 이 힘은 바른 힘이고 선한 힘이고 거룩한 힘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No sacrifice, 희생이 없으면 no future, 미래가 없습니다. No gut, 배짱이 없으면, 깡다구가 없으면 그러면 no glory, 영광도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청원과 주민소환 플랫폼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반기에 국회에서 창립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자와 소자와 풀자 이거를 따서 대한민국 청소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 아름다운 우리 금수강산을 우리가 더욱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멋진 대한민국, 우리 인류가 존경하는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